좀 더 봅시다. 다시 할게요. 정수부분이니까 얘네가 나올 수 있는 정수부분을 먼저 캐치하고 왔습니다. 로그에 대한 정수부분 적었어. 다시. 그럼 FA랑 FB랑 곱해서 0이니까 둘 중 하나 0입니다까지 나온 거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잡고 가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 별거 다 배운 상태니까 이거까지 알고 가자. 봐라. FA는 FA 플러스 2라는 거 있지. 이 정도 우리 눈치채고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운 적 있어? 대칭식으로 불러요. 이게 뭐냐면 A랑 B랑 자리가 바뀌어도 식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됐니? A랑 B랑 자리가 바뀌어도 FA, BA는 FB, FA 플러스 2니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치? 이런 걸 대칭식이라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어. 아,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찾을 게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A, B 순서쌍이 되잖아. 여러분은 A, B에 대한 조건을 찾은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개를 했을 때 뒤집어지는 경우도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너희가 찾은 순서쌍에 대해서는요. A랑 B에 대한 조합이 있으면 얘랑 자리가 바뀌는 조합까지도 무조건 가능한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눈치채고 합시다. 됐니? 자 가보자. 너네 지금 문제 포인트 그럼 이런 거 이거 아니겠니? 얘 아니겠니? F, A, B 둘의 곱은 2라고 나와야 되고 F, A 곱하기 F, B는 0이라고 했을 거니까 케이스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요. 아 F, A가 0이거나 F, B가 0이거나 둘 중 하나는 0이 나와야만 하는 녀석이야. 그럼 얘 정수 부분에 대한 케이스를 나눈다 쳐도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얘는요. A랑 B랑에 대한 걸 케이스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눠야 돼. 정수 부분이 0인 것과 1인 걸로 나누셔야 되니까 1에서부터 9까지에 대한 값과 A랑 B에 대한 케이스 나눌 때도 1에서부터 9까지에 대한 값과 10에서부터 20에 대한 값으로 나눠서 계산하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로 잡을 거니까 케이스 첫 번째 경우야. 아마 아니겠지. 이런 경우야. F, A 값과 F, B 값이 둘 다 0인 거예요. 됐어? 얘가 만약에 둘 다 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 얘가 둘 다 0이라고 한다면 A랑 B랑이 둘 다 1에서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러면 F, A, B라는 값이 2가 나올 수가 없어. 제일 높아봤자 9 곱하기 9는 81이야. F, A, B 1밖에 안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케이스 빼시는 거 이거 안 되네요. 됐니? 됐니? 다음 거. 그럼 이 경우 아니었으니까 다음 경우 어떤 경우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F, A가 1이고 F, B가 0인 거 확인하시면 되죠. 됐니? F, A가 1이고 F, B가 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 A 값은요 10에서부터 20까지고요 B라는 값은 1에서부터 9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때 F에 A, B가 2가 나오도록 조합하면 돼. 아 물론 이럴 수 있겠지. A 20에 B 9 잡으면 되겠지. 됐니? 뭐 이런 식으로 잘 잡아서 계산하시면 됐을 거예요. 됐니? 이때 얘를 만족한 A, B 최소값이 잘 봐라. 어차피 정수잖아.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기만 하면 돼. 됐니? 를 만족하는 조합 중에서 FA가 2가 나온 녀석이었을 거니까 뭐 이러지 않았겠어? 그러면 보니 A가 10이고 B가 9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B가 9였을 때 A가 12라면 둘이 곱해서 딱 100 넘어가는 녀석인 거 맞지? 맞아? 좀 더 가볼까? B가 만약에 8이라면 B가 8이라고 한다면 몇이니? 11, 12, 13?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 맞지? 8, 10, 30. 야, 뭐가 더 작은지니까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럼 B가 7이라고 한다면 A가 14, 15?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니? B가 6이라고 한다면 A는 10, 15, 16, 17? 됐니? 야, 둘의 합을 계산해보면 얘가 21이고 얘가 21인데 얘가 22고 얘가 23이야. 갈수록 벌어지는 거 맞니? 사실 이게 벌어지는 건 산술 기하 평균에 따라서 둘의 값이 중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둘의 곱의 이 합의 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 무조건 이거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21이에요. 됐니? 그리고 왜 이걸로 끝내세요? 하나 더 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거 안 해요? 이거 왜 안 해요? FA가 0이고 FB가 1인 거 왜 안 해요? 왜 안 하니? 침식이잖아. 안 해도 돼. 똑같은 거나. 됐니?
라고 나오는 녀석이었습니다. 포인트는요, 얘가 정수 부분에 대한 녀석이니까 어느 정도 정수에 대한 값을 어느 정도 추측을 좀 하고 가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식을 작성할 때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됐어? 라는 녀석이었어. 나머지는 딱히 정수 부분 이런 문제들이 막 상용로그 이런 문제들이라서 굳이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그게 됐죠? 그게 됐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저희는 지성선 로가우스 파트에서 바이럴 문제를 적어요. 지성선 없어요. 선생님. 지금 풀만한 문제. 자, 설명할 문제도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줄때 어쩌다가 왜 어쩌다가 한시 반 네, 나도 그러네. 토요일 한시 반 누가 생각할게요? 주말 전날 있구나. 다음 주 방학 알죠? 알아서? 빨리 쉬어요. 잘 쉬어. 지금 목요일날 나오. 시작해요? 시작할게요. 문제 풀릴 거 체크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그냥 쉬운 거 다 싹 다 빼버릴 건데 걸리면 반드시 해야 되긴 한다. 나 1번에서 설명할 게 하나가 있어. 이거는 일단 문제 체크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 1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9번 하고 나머지 다 안 예쁜 것 같아. 별로예요. 쉽기도 하고. 다음 장에서 21번 그 다음에 26번 이동이랑 대칭 안 한다. 기본적인 건 뭐 사분면 진화냐 안 진화냐 이런 것도 안 할게. 다음에 28번 얘는 조금 걸려있습니다. 28번이라고 없네요. 도대체에서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니까 안 써도 되겠지. 혹시 몰라서 하고 가시는 44랑 46입니다. 혹시 몰라서 44, 46. 그 다음에 51번은요 이거는 설명을 할게. 이거는 거의 노터치로 봐도 돼. 혹시나 혹여나는 걸로 보거든요. 이게 나는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싶어. 21년도였나? 21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 문제 약간 개빡치는 문제거든요.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해. 21년도면 되게 최근 같은 느낌인데 사실 시간을 지나니까 거의 몇 년 지났더라고. 가능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 이 문제 정말 열받는 문제라서 얘 너무 세게 보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전형합니다. 그 다음에 57, 58, 59 얘네는 좀 잘 보고 합시다. 57, 58, 59 요즘 주세요. (60과 61도) 문제 좋은 문제이긴 한데요. 이건 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과 70번 67, 70
욕심을러서 구하는 72랑 76 그 다음에 81도 합시다. 다음 장에서는 82랑 91입니다. 82, 91 나눠주십니다. 다음 장부터는 다음에서는 없고요. 아, 그 다음 장 이거 진짜 해봐보긴 너무 안 해보긴 답은 답을 여기까지 없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17) 번과 19번 117, 119번은 반갑지 않니? 너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다음 장은 넘어갔어. 얘는 연습 삼아 할게 132번과 135번 있어요. 132, 132. 중간에 다음 거 없긴 한데 사실 답보다 괜찮긴 해서 다음 장에 넘어가서는요 44번이랑요 46번이요 44, 46 이 정도. 다음 장에서는 얘는 뭐 딱히 여기 뭐 그다음 앞에 거랑 워낙 비슷한 문제들이라서 딱히 건들 건 없는 거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보자면 뭐 154 앞에 거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 154번 152를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하다. (152도) 하자. 152도 하자. 다음 장 156 이렇게까지. 와 대박의 문제들이죠. 1등급 여기서는 159, 160, 161 다 좋고요. 사실 이건 다 좋아요. 여기 있는 1등급 문제 진짜 사실 거의 걸을 거 없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걸을 거 164번 정도가 좀 계열받는 문제긴 합니다. 이거 좀 개빡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 164번 문제가 그 문제예요. 딱 그 문제야. 그 시점이야. 킬러 배제라는 언급이 나오고 나서 첫 녀석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였어. 이거 말고는 근데 1등급 문제는 원래 다 괜찮았어. 버릴 거 없이 하나도 버릴 거 없이 다 괜찮았습니다. 얘는 잘 풀어보시는 걸로 바랍니다. 얘가 제가 풀 문제들 제가 됐죠? 앞에서부터 푸는 시간 잠깐 보고 가도록 할 건데 1번 하나만 좀 해결하고 1번 하나에 대한 설명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건 모의고사이니까 모의고사 대비하고 수능 대비하는 거니까 알고 가시면 1번 우리
내신 때는 여러분들이 3차함수, 4차함수의 비율관계로는 정리했었어요. 이게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근데 우리 잘 쓰는 걸로 이렇게 말하잖아. 2차함수의 비율관계로 해가지고 꼭지점에서부터 멀어진 만큼에 대한 변화량 비교하시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질수함수, 로그함수도 있어요. 비율에 대한 관계가 있거든. 근데 내신에서 내가 잘 안 쓰여서 버렸을 뿐인데 그래도 알고는 가자. 이거 혹시나 나왔을 때 속도가 은근히 나오고 그 감각적인 이렇게 눈으로 잘 보이는 녀석이거든요. 볼게요. 질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말 나온 김에 하자. 우리 이차함수에 대한 비율 관계는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 맞죠? 이차함수에 대해서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k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ak 제곱만큼 변한다는 거였었지, 그치? 초고창계에서 a 갖고 오신 다음에 k 제곱만큼 변한다는 거. 이게 이차함수에서의 꼭지점에서부터의 비율 관계에 대한 녀석이죠. 이걸 가지고 초고창계수를 추측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고창계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걸 정리할 때 많이 써먹는 녀석이에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다. 이차함수 뭔지 알지? 모르면 지금 적자. 됐어? 그 다음에 지수함수도 이런 게 존재해요. 어떤 구조냐면 이런 녀석이거든.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 점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A의 X란 녀석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평행이동 시킨 거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든 간에 Y축 평행이동 시켜도 상관없어. 이걸 제가 비율관계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녀석인데 평행이동해놔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상관없어. 얘가 막 이동했다는데 꼭지점에서부터 이동은 바뀌는 게 없을 거니까. 지수함수 아무 점 잡고 가셨을 때 지수함수 아무 점 잡았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에 대한 관계 보시면 이렇게 k만큼 바뀌었을 때 얘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 얘가 k만큼 바뀌었을 때 얘는 a의 k만큼이 곱해지는 구조야. 됐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값 x 플러스 k 값이야. 그럼 여기 자리에 x 플러스 k가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a에 k가 붙었다는 얘기인 거 맞겠니? 얘가 곱하기 ak가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됐어? 얘가 어디로 y축표에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어디로 이동했냐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바뀌었냐를 바로 보시는 거예요. 변화량만 보는 거야. 변화량만. 됐니? 얘가 이런 녀석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뭐도 있냐면 지수함수에서 이런 녀석이 존재한다면 로그함수에서는 반대가 되겠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에 대해서는 자, 얘를 이렇게 쓸게. 얘는 y는 로그 a의 x야. 얘가 이동돼 있는 녀석이라도 상관없이 아무 점에서든 간에 반대로 가면 돼. 얘가 k만큼 더해질 때 얘가 a의 k만큼 곱해지는 구조예요. 그대로 정리한 거야. 됐니? 이런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써먹으면 좀 편할 거예요. 얘가 언제 좀 활용이 되냐면 y값의 관계나 x값의 관계를 줬을 때 얘는 보통 x값 관계 주는 것보다 y값 관계를 먼저 주는 편이긴 해요. y값 관계 주어졌을 때 a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찾는 거라고 하시는 거나 아니면 기울기 관련된 문제에서 간혹 써요. 기울기나 아니면 점점 걷을 때 피타고라스 활용하고 싶고 직각삼을 활용하고 싶을 때 그때 가끔 써먹긴 해요. 자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 버려지는 거긴 한데 만약에 나온다면 써먹어는 편하긴 하지. 점검해줄게. 그러면 1번 문제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는 a에 이렇게 나와있다. 1번에 뭐가 나와있냐면 a의 2x라는 그래프입니다. a의 x라는 그래프 a의 x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럼 여기에 0,4랑요 b,16이라는 녀석이 존재해요. 0,4랑 b,16이라는 녀석이 0,4랑 b,16이 존재해. 기본적으로 이건 있겠죠. 미지수가 하나 나와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입해서 하나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야. 맞아? 로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얘랑 관계 보시면 4에서 16 된 거 맞지? 이거 곱하기 4가 된 거 맞니? 얘는 그럼 2의 제곱이 붙은 녀석일 거야. 얼마나 이동했을 거냐면 이만큼 이동했을 거라서 이 값이 2예요. 라는 식으로 찾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니?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지수함수에 대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시선 하나만 잡고 가시려고. 됐죠? 괜찮니?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문제 푸는 시간 잠깐 드리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목표는 제가
최대 59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못할, 그 후는 못할 것 같은데. 예상 59까지 가는 거 목표라서 근데 플랜을 드리할게요. 만약에 풀 수 있으면 59까지 일단 가보는 거 목표. 아니 51까지 가는 거 목표.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손대는 거 없이.
같이 하자 이거. 같이 하자. 진짜 이거 맞다. 뭐부터 날려볼게. 봐봐. 봐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9번 갈게요. 계실 분들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합시다. 지우선수 마이너스 3의 x 그래프 위 한 점 a y좌표가 3분의 1입니다. 이것을 끊어놓고 y 3의 x는 y는 3분의 1이라고 나오자마자 그냥 사실 좌표값 준 거 맞죠? 여기에다 점점표가 3분의 1이라고 준 걸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3분의 1에 해당하는 녀석이었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오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프 위 한 점 b에 대해서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씨가 y축 위에 있을 때 점 위의 y좌표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이렇게 갈 수는 있어. 추천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1대2 내분점 C에 대해서 얘가 y축 위에 있다라고 그랬을 거니까 내분점의 기본 잡으시면서 선생님 내분점 공식 쓸게요. 얘가 y축 위에 있다는 얘기가 y축 위가 갖고 있는 의미는 y축 위에 대한 의미는 x값이 0이란 거구나로 시작하실 수는 있어요. 공식 쓰는 방식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자.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야.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간에 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데에서도 많이 그러겠지만 특히나 더 그런 거 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기하적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훨씬 보기 좋아요. 심지어는 미지수 작성하는 면에서도 얘가 훨씬 좋아요. 무슨 의미냐면 봐봐. 얘가 1대2 내분점이라는 거는요. 너는 이거 기억하고 하면 돼. 봐봐. 얘가 1대2에 대한 내분점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 너는 이거 내분점 공식에 대한 증명이 원래 뭐냐면 x 값에 대해서는 x에 대한 내분점 잡으시는 거고 y에 대해서는 y로 내분점 잡아서 x 내분점, y 내분점 따로따로 찍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자체를 보고 하시는 거야. 아, 이렇게 됐을 거니까 얘가 1대2라는 거라서 축에 걸쳐 있으면 너가 1이고 너가 2구나. y축 기준에서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 2만큼 떨어져 있네 라고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 그림에서 벌써 이렇게 잡히겠네. 얘에 대한 x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걸 보니까 얘가 벌써 2라는 건 벌써 잡혀있는 상태야. 됐니? 그럼 여기에 x좌표가 몇이라면 2콤마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단순 대입을 하더라도 9라고 잡으시면 됐었겠죠. 지성도 비율관계를 활용해 볼까요?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야, 여기서 1만큼 떨어지면 얘가 지금 곱하기 3 될 거야. 여기서 2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곱하기 3의 제곱만큼 붙을 거야 라고 찾는 것도 가능해. 됐니? 축 위에 있으니까 기하적으로 접근하시는 문제였어요 라는 것까지 정도. 얘가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얘가 내분점이 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좌표가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보다 사실 뭐가 좀 더 많이 보이냐면 이걸 통해서 미지수 작성을 하는 게 경우 많아요. 이렇게 돼. 만약에 얘가 안 나와 있는 녀석이라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야. 얘가 축을 기준으로 1과 2였을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잡고 여기 2a라고 잡으시는 거예요. 미지수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 있어. 됐니? 에 대한 녀석이었습니다. 됐을까? 얘가 9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이동에 대한 문제니까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이동에 대한 자세한 건 26번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서요. 21번으로 가도록 할 거고요. 21번은 만약 이거 접근 못했으면 아쉬운 거야. 접근할 수 있었어야 돼. 21번 갑시다. 함수 fx는요. x가 3보다 할 때 2x고요. x가 3보다 크고 할 때는 4분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8입니다. y좌표가 정수인 점이 23개 있었을 때 정수 a 값이니까 아마 이랬지 않았겠어? 지금 봐봐봐. 지금 너네 이 사람 보고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감이 잡혀요? y좌표 값 정수이면 대체 이게 뭔 소리가 싶을 거잖아. 그치? 그냥 뭐하는 문제야? 할 것도 없으니 그래프는 그려야지. 이거 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할 만한 거.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열심히 그래프나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시는데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고 못 그리면 어쩔 수 없다고 접근하시겠지. 가보자. 봐봐. 얘 그래프 그릴 건데 습관이야. 봐봐. 수투 때부터 많이 나오는 녀석이죠. 찢어진 함수를 만나시면요 접합부 신경 쓰세요.
3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게 어떻게 찢어져 있는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시는 거야. x의 3이니까 접합부 먼저 확인하고 가자. x 3 봐봐. 그럼 여기 x 3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8로 가는 녀석인 거 맞지? 됐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이 친구를 잘 보면요, x에 3이 들어가면 4분의 1 3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8이라서 얘랑 사라지면서 얘도 8이야. 얘는 접합부는 8로 잘 만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럼 x는 3,8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나눠져 있는 함수라는 거라고. 연속 함수일 거니까 이 그래프가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그래프 이쁘게 잘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 이쁘게 좀 그려봅시다. 얘는 이렇게 돼요. 얘가 3을 기준으로 3보다 왼쪽에는 이 x라는 지수함수일 건데 3,8이라는 지점에서 이 함수 연속함수일 테니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가 이걸 이제부터 그리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접합부 확인하시는 거 됐니? 두 번째, 저 친구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긴 함수 너네 본 적 없지? 이게 대체 무슨 함수야? 이치함수도 아니고 무슨 지수함수, 뭐 이게 대체 뭐야? 야, 이럴 때는 변수에 집중하세요. x가 변수잖아. 그럼 잘 봐라. 여기까지가 변수고 얘는 상수죠.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잘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 4분의 1에 x 플러스 a의 상수야. 이거 지수함수예요. 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a라고 해서 제가 변수인 척하고 있는 건데 저건 그냥 상수값이야. 이거 지수함수야. 마이너스 4분의 1의 x라는 감소지수 함수 부리시면 돼요. 근데 어디서 시작하게? 여기서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서 4분의 1 감소지수 함수를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리실 거는 대충 한번 그릴게. 으아, 대충 그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명확히 잡고 가는 거야. 아, 여기 변수가, 이게 지금 무슨 함수냐? 변수 잘라봐. 변수 정확히 구분 지어봐. x에 대한 함수만 딱 보시고 나머지는 함수 취급해버린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y좌표가 정수인 점이래잖아요. 그러면 y값 정수인 점이니까 어디가 됐을 거냐면 이건 거 보여? 아, 여기 8이라는 거 정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x가 몇인지 알 바가 아니고 이건 확실히 알겠다. 실값도 있겠지. 됐니? 6값도 있겠지. 어디까지? 1값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특이점이 뭐가 시작될 거냐면 0부터 시작돼요. 왜? 0에서부터 얘가 안 만나. 됐니? 그럼 얘가 23개 나왔다 그랬을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서 지금 교점 개수가 이거 하나 나왔죠. 여기서 교점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자, 아직은 몰라요. 얘가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만나는데 여기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시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시선 첫 번째는 왼쪽 오른쪽을 잘라서 교점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나와 라고 보시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해. 근데 이거 말고도 원래 더 많이 보는 편은 뭐냐면 이렇게 만나면서 두 개 마치 대칭함수처럼 두 개 나오다가 언제부터 다르게 나오는 데를 보시는 것도 가능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고 와볼게요. 여기서 두 개 나오게 될 거고요. 두 개 나올까? 그러면 가장 무난하게 나오는 건 이러지 않았겠어? 와,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만약 두 개가 나왔다면 스탑. 여기까지 나왔다면 if야? 아닐 수도 있어. 점검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나왔다 치면요, 여기 하나에다가 1부터 7까지 두 개 나왔을 거냐 플러스 2가 7개 나왔을 테니까 여기서 15개예요. 교점 개수 23개 나왔다며. 그러면 얘보다 더 내려갔다는 얘기야. 됐어? 중간에 끊으면 조금밖에 안 나왔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와버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점이 어떻게 나와버린 거냐면, 자, 교점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여기까지 두 개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23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가 한 개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겠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점근선이야. 얘 점근선 기준으로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교점 개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라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마무리하러 갑시다.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로 나오는 게 7개 나왔으니까 여기서만 15개가 나온 상태예요. 그럼 나머지 8개 챙겨줘야 되는 거 맞니? 됐어? 나머지 8개까지 챙겨줘야 됐을 거니까요.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마이너스 7까지 가겠니? 이렇게 해서 8개다.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7까지는 가능한데 마이너스 8부터는 안 만났다는 얘기야.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7까지는 가능한데 마이너스 8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조심해. 그러면 정근선은 마이너스 8이겠네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이 친구의 전근선이 누구냐면요,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친구일 테니 이거의 전근선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플러스 8이라는 이 전근선, 얘는요 마이너스 7보다는 작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는 녀석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8이랑 같은 것까지는 가능해요. 전근선이니까 마이너스 8 딱 찍는 것까지는 상관없다는 녀석이잖아. 그 다음에 이걸로 a에 대한 부등식으로 문제 푸시는 게 어려운 정선이에요. 됐니? 얘가 문제가 아마도 간단하게도 딱 정수값을 주긴 줬을 거예요. 근데 안 줄 수도 있어. 문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양쪽에 마이너스 8 빼버린 다음에 7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15가 되고요. 4분의 1에 3 플러스 a가 돼야 되고요. 얘가 16이 돼야 됩니다. 됐니? a값 가능한 건 마이너스 5였겠다. a는 마이너스 5로 잡으면서 16이 딱 떨어지는데 문제 딱 떨어지지 않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어.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래서 좀 알고 가셨어야 되는 녀석이었어. 됐니? 됐니?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냥 그래프를 잘 그리자. 끝이에요. 됐니? 그래프를 잘 그릴 때 쓸만한 녀석 이런 녀석이라고. 접합부, 함수 찢어진 함수라면 접합부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 연속 함수인지 불연속 함수인지 점검하시는 거랑요, 함수 뭔지 모르겠으면 변수 딱딱 잘라봐. x를 갖고 있는 녀석이랑 x를 갖고 있지 않는 녀석을 점검하시는 녀석이었어. 이거 21번이었습니다. 됐니? 정리하시고 26번 하러 가겠습니다. 가도 되니? 가도 되니?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문제는 꼭 알고 가실 문제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그냥 암산 8이에요. 가볼게. 이거 옛날에 많이 등장했는데 요즘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있어야 되면 은근히 많이 쓰여요. 보자. y는 2x 그래프 일단 너희들의 캐치 먼저 잡고 한 다음에 좀 더 추가 설명할게. 그림같이 곡선 y는 2x로 y축에서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 이거만큼 이동, y축 이거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곡선을 fx라고 합니다. y는 fx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만드는 점 A랑 점 B 0,1 사이 거리를 K라고 했을 때 K제곱분의 1에 대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봐봐. Y는 2X 그래프 Y축 대칭하고 X로 4분의 1, Y로 4분의 1만큼 이동할 거야. 천천히 가보자. Y는 2X, Y축 대칭할 거니까 2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쓸 거지.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쓴다. 에다가 X축 4분의 1만큼 이동할 거니까 X에 마이너스 4분의 X축 2만큼 이동하고요. Y축으로 4분의 1만큼 이동하셨을 거예요. 됐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너희 2에 마이너스 x 쓰지 마라. 마이너스 내려라. 항상 지수가 x에 대한 개수가 1인 형태가 제일 좋은 형태일 거야. 그러면 fx라는 이 함수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함수일 거예요. 맞아? 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함수로 이동한 얘가 fx, 얘랑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얘랑 y는 x 플러스 1이랑의 교점을 찍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봐봐. 이랬을 거야. 이거 y는식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걸립니다. 교점은 연립이라고 해서 둘이 연립하는 순간 안 풀려요. 연립이 안 돼요, 이거. 보여줄게.
둘이 교점이라고? 교점은 연립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요? 2분의 1에 x-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얘랑 x 플러스 1 연립해버리는 거야. 됐니? 막 이렇게 정리된다. 2분의 1에 x-4분의 1은요 넘어가서 x 플러스 4분의 3인데 그 다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가 돼버려요. 지수함수와 1차 함수는 원래 연립이 안 됩니다. 됐니? 됐니?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녀석이냐면 이런 녀석이야. 다시 올라가서 볼게. 봐봐. 잘 봐. 이거야. 연립이 안 되는 함수 알잖아. 유리함수 이런 애들 말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도 똑같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연립이 안 되는 녀석들에 대해서 평행이동과 직선의 방정식, 어떤 함수와 평행이동에 대한 녀석과 직선이 같이 공존할 때 어떤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냐면 이거 점이 직선을 타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점이 이 점에 대한 이동이 직선을 따라서 그 점을 타고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봐라. 사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에 대한 이동이랑 얘를 보시면서 타고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기울기를 보시는 거예요. x 이동과 기울기를 따져보시면 봐라. 이거 x로 4분의 1, y로 4분의 1이니까 x 4분의 1, y 4분의 1이라서 기울기 1로 이동하는 거 맞지? 근데 이 직선도 기울기가 1짜리야. 이거 타고 움직이는 거야. 됐니? 그림으로 보여줄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인 거야. 봐라. 얘는 그럼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함수 그리기 전에 직선 먼저 그려갈게. y는 x 플러스라는 함수를 다 보시면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야. 됐어? 됐어? 자, 봐라. 이 함수 있지? 2분의 1의 x-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를 시작해요.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는 원래 여기 지나는 녀석이야. 이해돼? 이해돼? 여기에서 x축으로 4분의 1, y축 4분의 1 이동하면 x축 4분의 1, y축 4분의 1 이동하면 정확하게 기울기 1만큼 이 직선을 똑같이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그럼 얘가 4분의 1, 4분의 1 이동한 이 친구가 어차피 여기 위에 있어요. 벌써. 그 점은 어떤 점이냐면 요 특이점이 그대로 일로 움직여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기울기 딱 1짜리를 이렇게 타고 움직인 녀석인 거예요. 얘가 교점 B예요. 그래서 이 교점 A네. 얘가 교점 A야. 교점 A 좌표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0콤만에서 4분의 1, 4분의 1 타고 올라간 녀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얘가 정리되면 얘가 뭐가 돼? 얘 굳이 좌표 찍으면 굳이 좌표 찍는 거 아니야 이거? 4분의 1콤만 4분의 5예요. 이걸 너희가 연립해서 못 찾을 거라고. 봐봐. 이걸 어떻게 연립해서 찾아? x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건데 이걸 어떻게 연립해서 찾아요? 얘 넘어가가지고 막 x 플러스 4분의 3이 2분의 1에 x-4분의 1 쌤 이걸 제가 어떻게 연립해서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연립해서 찾을 수 있어요. x-4분의 1을 치환해버리면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 하지 말게. 돌아왔어. 이래서 연립이 안 되는 녀석에 대해서 직선 나왔을 때 타고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해당한 거 다시 볼게. 문제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허무한 문제가 돼버렸냐면요. B가 0,1이래요. 얘가 교점이래요. 얘랑 거리 물어봤잖아. 거리 물어봤는데 기울기 1짜리 타고 움직인 거 맞지? 뭐야? 피타고라스야. 1대1대 루트 2 때려버리면 되는 거 맞죠? 4분의 1, 4분의 루트 2예요. 됐니? 물어보면 제곱해서 역수 취해달라는 거 맞습니까? 제곱한 거 16분의 2, 8분의 1인 거를 역수 취해라. 답은 8이에요. 됐니? 를 눈치 빠르게 풀면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y축 대칭한 거 x로 이동한 게 얘랑 이동하니까 뭐야? 너 타고 움직이거네. 0,1이라는 특이점이 4분의 1, 4분의 1 타고 그대로 움직였을 거야. 그러면은 1대1대 루트 2가 점의 이름 4루트 2라고 4분의 루트 2라고 바로 끄집어내면 돼요.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의 포인트는 여기서 잡는 거야. x로 4분의 1, y로 4분의 1인데 y는 x분의 1이니까 이동과 직선이 같이 나왔어요. 평행 이동과 직선이 같이 공존했을 때 저 이동이 기울기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는 녀석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워낙 이렇게 많이 등장하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나와버렸냐면 이거 웬만한 애들 다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울기 x는 1일 때 y는 2로 가는 걸 보면 된다고. 1대 2대 루트 5짜리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됐어?
이렇게 함수에는 평행이동 나왔을 때 직선 타고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6번이었어요. 다음 28번. 얘도 좀 어려운 문제네. 두 진선수 fx는 a의 bx-gx는 a의 1-bx의 다음으로 그런 만족시킨다. y는 fx 그래프, y는 gx 그래프는 직선 x는 2의 대칭이나 f3 g4는 2분의 5라고 나왔습니다. 봐라. 두 함수 x는 2에서 대칭이라 그랬을 거니까 여러분의 기준 체크란 그 앞에 것까지 한번 점검할게. 두 함수가 여기서 대칭이 아니라 이게 대칭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말을 이거 자주 안 나와. 자주 안 나와. 알고만 갈게. 가봐. 이건 세트 이렇게 돼야 돼요. x는 p에 대한 대칭이야. x는 p에 대한 대칭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 봐봐. x는 p에 대한 대칭이라면 여러분이 할 만한 녀석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존재됩니다. 봐라. x는 p라는 선에 대한 선대칭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f는 f의 p값과 g의 p값이 동일해야 돼요. 첫 번째. x는 p에 대한 대칭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적용해줄게. 봐봐. x는 p에 대한 대칭이라고 한다면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p를 기준으로 대충 그릴게.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예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x는 p에 대한 대칭에서 여러분이 쓸만한 녀석 두 가지가 어떤 녀석이냐면 첫 번째는 f의 p라는 함수와 g의 p라는 함수가 서로 똑같아야 말이에요.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얘가 서로 같으면 첫 번째 구조예요. 그 다음에 형태를 봤을 때 이거는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고 안 되면 안 써먹는 건데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돼요. 얘에 대한 식을 잘 정리. f에 대한 식을 f랑 g에 대한 식의 구조가 어떤 식을 띄고 있으면 되냐면 얘가 하나는 p-x에 대한 구조고요. 하나는 p 플러스 x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라고 가시는 거. 라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요. 하나가 x일 때 하나가 2p-x로 나오면 돼요. 이런 구조를 띄고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즉 얘가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기본적인 대칭 구조의 녀석이거든. p-에서 p 플러스 p-p에서 x만큼 왼쪽 p에서 오른쪽이 서로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띄게 만들어내시면 이러면 x 대칭에 대한 녀석을 활용할 수 있어. 얘가 x 대칭에 대한 개념이야. 그 다음에 y 대칭에 대해서는 만약에 y는 q에 대한 대칭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얘가 y는 q에 대한 대칭이 등장하고 대충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그릴게. 얘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fx랑 fx랑 gx를 더해서 2로 나누면 q가 나온다라는 y값 평균에 대한 걸 활용하시면 볼 수는 있어요. 잘 안 나와. 로 나오시는 녀석이고요. 나오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얘를 식에 대한 구조로 따져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f랑 g랑에 대한 녀석이 얘가 x 플러스 뭐야? 얘는 어떤 x에 플러스 q라는 녀석 플러스 q라고 나오거나 마이너스 x에 플러스 q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fx 나오는 거야. 플러스 q 꼴이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 같이 나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워낙 잘 안 나와서 사실 얘가 메인이긴 합니다.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올라가서 볼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2에서 대칭이라고 했을 거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게 어떤 녀석이냐면 이겁니다. 너랑 나랑 x 대칭이라면 양변에 이쪽과 이쪽에 x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같은 녀석이 등장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x 1을 집어넣었을 때 a의 2b-1과 a의 1-2b가 서로 같아야 한다. 됐니? 됐니? 이렇게까지 한다면 두 번째 거야. 이건 지수에 대한 개념인 거잖아. 얘랑 얘랑 보시면요 정확하게 지수가 음수된 거 맞지?
역수관계란 의미야. 다시 얘랑 지수가 지수 부호가 정반대잖아요. 역수관계를 의미해요. 그럼 얘랑 어떤 숫자랑 그거의 어떤 숫자와 그 역수가 서로 같았단 얘기는 둘 중 하나야. 왜 같다는 얘기는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넘겨서 m제곱은 1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겠다. 됐니? 그럼 여기서 알게 되는 거, 얘가 지수에 대한 녀석인데 역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너가 무조건 1이고 너가 무조건 1이었다는 얘기였겠지. 됐어? 그러면 A 값이 몇인지 몰라도 얘가 1 나왔다는 얘기니까 B 값은 2분의 1이었겠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그러면 B 값은 2분의 1이었네요. 하나 찾은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F사 지수하여 대입해보냐? F사 지수는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길은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너희 B값 찾았으니까 F사 지수가 그냥 단순하게 F4 값에 대한 대입값이랑요 G4에 대한 대입 정리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대칭을 조금 더 활용해봐서 얘를 F4 플러스 G4라는 거 함수 봐라. 오른쪽 4잖아. 1일기 오른쪽 4니까 얘를 왼쪽 덮으시면서 F0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로어에서 얘가 지금 2분의 5입니다 라고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네. 나머지는 단순 대입으로 푸세요. 됐니? 자, 끝났어. 하나 더 해야 돼.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얘랑 얘가 x는 2에 대한 대칭이야. 생각해봐. 이거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 얘는 구조가 무슨 구조여야 되냐면 x 앞에 이거 x에 있는 지수 자리는 x 앞에 개수가 1인 게 좋은 거야. 1인 게 좋은 형태야.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 얘는요 a의 b제곱에 대한 x-b분의 1로 논리를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건 a의 마이너스 b제곱에 대해서 바꾸면서 x-1이 돼야 되는 게 원래 x-b분의 1이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기본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조가 좀 안 맞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정리할게. 얘는 a의 b에다가 x-b분의 1이라는 식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받아가면서 a분의 1에 b의 x-b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녀석이고요. 얘가 이 구조가 뭐가 되냐면 얘는 x, 2에 대한 대칭했잖아. 내가 x-2, x 플러스 2에 대한 둘을 만족해야 돼서 얘가 무조건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마 x가 좀 안 맞긴 해.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 말자. 이걸 보려던 거야. 얘가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이쁘게 잘 조절해가지고 얘를 x-2라고 아니지. 얘가 그러면 뭐 이런 거지. 2 마이너스 x랑 2 플러스 x꼴을 내가 어떻게든 잘 만들어내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는 못 봅시다. 너무 세게 나옵니다. 28번이었습니다. 기억할 건 여러분이 세게 기억하면 이거 정도일 것 같아요. x축 대칭이라고 하면 대입해 보신다는 것 정도.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더해서 이거 나눠보시면 평균 한번 쳐본다는 것 정도. 얘가 메인식이에요. 축제 이동 여기에 있습니다. 까지. 얘가 28번이었어. 왜 44, 46까지 하고 쳤다가 스토어를 맞아. 저거 쉬운 문제니까. 두 문제는 기본적인 내시적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갑시다.
44번입니다. 함수 y는 3의 x분의 3의 2x 플러스 3x 플러스 9라 그랬습니다. 빨리 나누고 싶죠? 3x 그걸 찢어서 나누고 싶은 거 맞지? 44번에 3x 나눠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3x 플러스 1 플러스 3의 x분의 9가 되는 거 맞지? 이걸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니까 보자마자 무슨 문제구나? 사슬절 평균이구나. 둘 곱해서 깔끔하게 떨어진 녀석인 거 맞죠? 상기평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정의역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고 하자.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에 대해서 4 곱하기 9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곱하기 3에 1 마이너스 x 플러스 37은 최소값 최대값 가른다 그랬을 거니까 빨리 치환하러 가시겠죠? 맞아. 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3의 마이너스 x 뭐 3분의 1로 잡으시던지 편하실 때는 하세요. 3의 마이너스 x라는 걸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나 이거 보려고 그랬어. 봐봐. 나는 3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시면서 길이 두 가지 있는 거 기억해야 돼. 정의역 변경 시켜주셔야 되고요. 밑에 함수 치환대식 정리하실 거니까 4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7에 대한 녀석 하시면서 t에 대한 제한 범위 바꾸셔야 되는 거 맞죠? t에 대한 제한 범위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게 친다 3분의 1부터 9까지야. 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하실 거니까 t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정리하신 다음에 최대 최소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할게요. 내시경 문제였고 그 치환하시는 문제였었는데 나 이것 때문에 했어. 산술기압 평균에 대한 문제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거랑 치환하실 때 정의역까지 잘 신경 써달라는 것까지. 됐니? 다음 시간에 저희는 직선서 로경수에서 체크했던 문제를 점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오세요. 손 대보고 오세요. 대보고 와요. 나 다음 시간에 푸는 시간 별로 안 줄 거야. 바로 문제 속 바로 풀어버릴 거야.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수투하러 봅시다.